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하나인 RSV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세인조셉 헬스센터 아동 클리닉엔 기침을 하며 몰려든 영유아 환자들이 아침부터 끊이질 않습니다. 토론토의 한 소아과에도 지난 2주 동안 호흡기 질환에 호소하는 환자가 하루 최대 400여 명이 다녀가면서 이전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병원뿐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전국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퀘벡주에서도 RSV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SV 환자는 기침과 발열 등을 보이며 초기엔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호흡 이상 증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게 특징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는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SV는 노인층에게도 위험합니다. 마캄의 한 장기 요양시설에서 RSV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의료진들은 코로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보건국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지금까지 1,220명의 RSV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이맘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통상 이 바이러스 유행은 10월쯤 시작하고 독감이 이어지다 시즌 후반 발생한 뒤 사라지는 흐름을 보이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방역과 생활 습관이 변하다 보니 기존의 정형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들은 자칫 폐렴 같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다행히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특히 취약계층은 올 겨울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를 반드시 접종하고 동시에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RSV 백신은 60세 이상이 대상으로 200여 달러의 자비를 들여 맞아야 하지만 온주 장기요양시설 거주민에겐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연방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독감 환자 18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65세가 넘는 시니어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전히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전 세계에서 16만 명이 RSV로 사망하며 5세 미만 영유아는 이 바이러스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 안에서 약물 흡입의 욕설, 노출까지 이어지며 승객들이 치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온라인에 공유된 동영상을 보면 핀치역 출입구 안쪽에서 한 남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류의 일종인 메스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서 있습니다. 매일 이곳을 지나 출퇴근한다는 글쓴이는 여럿이 유리파이프를 이용하는 등 거의 매일 밤 이런 모습을 목격한다며 이날도 남성 때문에 승객 10여 명이 겁에 질린 듯한 모습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춥고 늦은 밤이면 버스를 기다리는 공공장소로 이용되는데 금연인데도 버젓이 마약을 하고 있다며 지나는 승객들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앞서도 참다 못해 신고까지 했지만 지금껏 달라진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얼마 전 핀치역에서 한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는 또 다른 글쓴이는 이제는 깨진 유리창이나 버려진 주사기를 보는 게 일상이 돼버린 듯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오싱턴역에서 마약하는 사람을 봤다는 승객부터 에스컬레이터 난간에 배설물을 문지른 뒤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글까지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7월에는 버스 안 계단에 앉은 남성이 크랙 파이프처럼 보이는 마약을 흡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폭력 사건에 이어 대중교통에서의 마약 흡입까지 이어지면서 승객들은 심각한 치안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예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문제가 역 내부에서 증가한다며 승객 안전 확보와 청결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 정신건강과 중독 및 노숙자에 대한 전문가도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시가 최근 정신건강 및 마약 위기를 겨냥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토론토에서만 509명이 오피오이드 남용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크리스탈 메스 관련 사례 증가로 관리와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약 위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식품 물가는 5.4% 상승하며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폭의 둔화세가 이어지지만 가격은 여전히 너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치솟은 식품 가격에 연방정부가 주요 유통업체 5곳에 가격 안정화를 요구했고 5주가 지난 최근에서야 일부 유통업체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소비이즈 등 엠파이어는 내년 1월까지 2만여 개의 식품 가격을 동결한다며 1,700개 품목은 가격 인상을 취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부 내용은 없이 내년을 위한 계획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품목만 더 늘려 동결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이전보다 10% 확대한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마트는 연말 할인 행사인 롤백스를 앞당겨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했다고 전해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로블로는 프로모션과 가격 매칭, 로열티 회원을 위한 독점 할인을 통해 계란과 우유, 버터, 채소, 과일, 파스타, 고기 등 35개 품목의 가격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내릴지 밝히지 않아 가격이 내려간 걸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말이면 해오던 할인이나 동결을 찔끔 바꾼 것뿐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정부 압력보다는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농산물 정책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유통업체의 이익이 전염병 이전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정치적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용유 가격이 연간 14%, 과일 주스와 과일, 파스타, 냉동 쇠고기 가격이 올랐고 반대로 상추와 바나나, 돼지고기, 밀가루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리스테리아 식중독 감염 우려가 있는 팽이버섯을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오야호호 브랜드 팽이버섯 200g들이로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까지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열과 두통, 근육통과 구토, 설사, 복통 등 리스테리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문의하고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와 영어 초등학교 교사 노조가 단체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제시한 단체 협의안을 거부하고 조만간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한 교사 노조는 이후 정부가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최근 양측이 임금 인상 등 단체 협상에 합의하고 조만간 비준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8만여 명의 초교 교사와 비정규 교사의 파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온조 정부는 현재 중등교사 노조와 가톨릭 교사 노조 그리고 프랑스어 교사 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대표 스키장인 휘슬러와 블랙홈이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개장합니다. 리조트 측은 최근 며칠 이들 지역의 기온이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충분한 제설 작업을 통해 많은 양의 눈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 더 많은 코스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키 시즌을 앞두고 휘슬러 블랙홈의 베일 리조트 측은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속 리프트 탑승 인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즌 패스는 12월 3일까지 판매하고 1일 탑승권은 시기에 따라 123에서 142달러, 12세 이하 어린이의 1일 패스는 62에서 74달러입니다.
한편 온타리오주 최대 규모의 스키장인 블루마운틴 리조트는 다음 달 7일 개장을 위해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리프트 티켓은 사전 판매 중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포럼이 열립니다. 과거 60년간 한인 동포 사회 성장과 발전 과정을 평가하고 캐나다에서 한인 동포 사회의 발자취와 역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 발전에 있어 한인 동포 사회 역할과 도전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포럼엔 이민 정책과 동양 및 이민 사회 관련 과학과 정신 건강, 문화와 공공 분야, 종교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돼 과거와 미래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노보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열리며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과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총영사관,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공동 주관하고 캐나다 한인 총연합회와 지역 한인회들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됩니다.